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같이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또 안정적이게 리듬 타고 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1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종목 스터디 진행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또 신규 공략주라든지 신규 편입 공략주 잘 또 기준가 보시면서 또 잘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 이야기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리온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제가 늘 여름이면 한 번 정도 투자하고 좀 긴 안목으로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좀 무거운 종목이니까 스타일에 맞는 분들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일명 GS 리테일하고 유사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공략을 해주시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티스트 스튜디오하고 JYP 엔터 신규 편입 진행을 했고요. 루닛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저점 공략 구간에 대한 포인트 체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는요, 오전에 진행하지 않고요,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다녀올 곳이 좀 생겨서 꼭 가야 되는 자리라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존비주원하고요, SKC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렸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더존비주원 같은 경우 제가 고점에 잘 또 포인트 잡아드렸던 것 같고요. 일단 좋을 때 수익 실현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고 또 더 추가적으로 드리블도 가능하겠죠. 그거는 셀프 서비스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욕심내는 건 제 분야는 아니에요. 제가 해드리는 건 방향성하고 여기까지 수익이 나는 구간까지 여러분들 안내해드리는 게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제가 코칭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정리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그것이 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C도 오늘 개장 전에 여러분들에게 익절 의견을 드려야 될 때, 제가 익절 의견 녹화를 좀 진행을 일찍 해야 돼서 익절 의견을 갖다 드렸는데 그 후로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상황이 나쁘지 않으니까요. 또 좀 더 지켜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장중에 진행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 드리면 바로바로 또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더존 비주원 같은 경우는 20%가 좀 넘는 수익을 좀 발생시킨 것 같고요. SKC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수익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또 SKC 같은 경우는 종목 교체를 진행하는 차원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왜 그러자 하면 이제 우리가 유리기판 관련된 분은 장대 양봉 뜨고요. 그 다음에 하루 쉬고요. 그 다음에 양봉. 그날이 보통 보면 매도 타임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더존 비주원 같은 경우도 내일 정도가 매도 타임이긴 합니다. 정상적인 우리가 이제 플레이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그 장대 양봉 치고 나서 그 윗단으로 올라가는 스펙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 확률도 많지 않아서 보통 보면 제가 장대 양봉 치고 나면 추가 드리블은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고 마무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이유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는 묵직한 종목이다. 그리고 종목이 좀 천천히 움직입니다. 사이클이 상당히 길죠. 또 식품주이기 때문에 특히 초코파이도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습니다. 제가 내용은 설명드리기 전에 구두로 따라 설명드리고 장표 쭉쭉쭉 보면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는 항상 여름이 좀 비수기인 게 동남아로다 초코파이를 좀 수출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동남아에서도 날이 덥잖아요. 물론 내수당 덥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보면 이 동남아에서 장마철이 올 때는 오리온 주가가 항상 어떻게 돼요? 바닥을 갖다가 긴다. 그리고 그때 실적이 가장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경쟁사가 있습니다. 제가 엘사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 맞겠죠. 거기서 보면 보통 보면 한 5월달, 6월달, 2분기 들어서부터 재고 정리하면서 막 특판을 갖다 막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오리온 같은 경우가 실적이 그닥 좋지는 않다라는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턴하고 다시 올라가고 또 12월부터 다시 또 꼬꾸라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월별 매출, 영업이익 추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업이익만 보시죠. 어차피 매출은 줄어드는 부분이 거의 별로 없어요. 물론 당연히 이제 월별로 좀 차이가 있겠죠. 여기도 보면 6월달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상당히 낮은 영업이익과 매출이 조금 빠지는 부분이 발생이 된다. 이것이 뭐냐? 경쟁사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재고 정리 차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외로 말입니다, 여러분.
초코파이 유통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점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일반 식품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말이면 제가 알기로는 1년이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고 정리해주면서 가야 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후로부터 어떻습니까? 영업이익이 상당히 크게 개선되면서 하반기 가면서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아지다가 12월 또 들어서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비수기가 또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7, 8, 9, 10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주가의 상승 탄력이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실적적으로는 그렇고 전통적으로 보면 대부분 이제 우리가 기관 투자자라든지 또 우리 펀드 매니저들이 대부분 이 사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섹터 매니저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자,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 지금 같은 주가가 어떻게 돼요?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 극히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2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다? 예, 지금은 주가가 좀 하방인데 곧 자리가 잡히면 10만 원 이하 들어가면요. 그다음부터는 부담 없이 슬슬 매수해 주시면 된다. 그 라인이 221 라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비수기는 2분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이 쿼터 한번 쭉 살펴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이건 이제 보통 해외 매출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보통 중국하고 베트남 이쪽에서 인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 관련된 부분에서 항상 이 구간에서 좀 매출이 좀 빠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요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또 개선되는 업사이드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러시아 쪽은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뭐 그럴 거라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성수기 관여하는 것들이 중국하고 베트남 매출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거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뭐 과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내용들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매출 변화가 크게 많지는 않죠. 히트작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들 항상 전통적인 사이클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한국뿐만 아니라 국내외 다 매출 관련된 걸 종합 정리해보면 이 쿼터가 항상 비수기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쿼터 실적이 나오는 시점 그 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실적 부에서 가장 저점이고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 하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매수를 할 때는 대부분 이 타임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구간에서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분할 매수 잘 하느냐 이 부분이 승부수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 그래서 전반부에 제가 많이 오른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실 저는 퀘스천 마크를 좀 많이 갖고 있었어요. 아무리 시장 분위기가 좋고 뭐 라면이 올라가고 막 글로벌하게 성장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주가가 과도하게 오르는 것들은 왜냐하면 실적이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받쳐줘야 되는데 그 부분 없이 올라간 거여서 저는 뭐 올라가면 올라가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올라가다 말아야 되거든요. 이건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갔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요즘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넘었고요. 그 아래쪽부터 좀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YY 대비해서 또 시장 분위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이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221 라인, 요 아래쪽에서 여러분들 매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원래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점이 한 8만 원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근데 상당히 어떻습니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잖아요. 올해보다는.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가 전체적인 증시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더 밸류에이션이 아래쪽으로 내려갔던 것으로 생각해 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뭐합니까? 유동성도 좋고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크게 많이 하락을 한다기보다는 일정 부분 자리 잡는 구간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 요 자리인 것 같아요. 여기나 여기 요 자리 사이에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그래요. 221 라인부터 이 아래쪽에 열어두고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비꿈 쳐드릴게요. 여기서 공략을 좀 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단점이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어도 매수하시고 나서 6월 한 말쯤이나 그러니까 6월 말에서 7월 요즘에 우리가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8, 9, 10 그러니까 우리 3분기는 풀로 다 지나야 돼요. 왜냐 실적이 정말로 잘 나오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분명한 건 10월 달에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1월 달까지는 우리가 그 사이까지는 길게 보면 11월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GS 리테일도 2월 달에 들어가가지고, 한 4달 정도, 3달 정도 걸렸나요? 네, 3달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 3달 정도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 편입 종목. 이번엔 또 엔터 관련된 쪽에서 제가 신규 편입 종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티스트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오징어 게임 3 하고요. 뭐 부잣집 아들, 부잣집 막내 아들이죠. 시즌 2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 3가 이제 곧 신작이 다시 또 오픈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뭐 글쎄 제가 볼 때 이 회사가 상당히 크게 실적이 좋을 거다 이렇게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테마적으로 여러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개념으로 다 진입을 했고요.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제가 엔터 종목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애를 썼는데 뭐 그래도 눌림이 들어온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 포인트 잡고 트레이딩 바이 진행을 했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티스트 스튜디오 여러분 지난번에 여기서 우리가 30% 이상 수익을 냈던 기억이 나십니까? 얼마 되지 않았으면 이때가 오징어 게임 2 나왔을 때 우리가 이야기 드린 거고요. 그 후로 좀 주가가 한참 또 쉬었죠. 그리고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다시 뚫렸는데 이 구간에서 어떻게 되면 우리가 포인트 잡고 진행을 합니다. 이런 종목 갖고 우리가 장기 보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시그널을 좀 체크하는데 이슈가 있는 모멘텀 있는 곳 그 앞단에서 잡아주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건 저점 공략 이런 거라기보다는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 점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7,900원에 비중 20% 어제 편입을 좀 진행을 했다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대체적으로 머니케어 스쿨 회원님들은 다 어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다 인지하고 계실 텐데 그래도 제가 좀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급등 나오면 뭐 한다?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혹시 뭐 아래쪽에도 내려간다라고 하면 좀 더 매수하면서 갈 거고요. 부잣집 막내 아들 시즌2 나올 때 또 생각해보면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리고 엔터 쪽이 지금 한한령 해제와 더불어서 나쁠 만한 이유도 없고요. 또 새로운 정부 같은 경우는 엔터나 문화 뭐 이런 쪽 관련된 부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정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방에 크게 내려갈 만한 사유는 없다. 지금 같은 경우는 성숙이 달려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런 모멘텀들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의 모회사는 아티스트 컴퍼니입니다. 또 이정재가 대주주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은 뭐 제가 이야기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해서 드리블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방으로 눌리면요. 비중 또 20% 남아있으니까 그거 더 추가해서 또 잡아주는 모습 평단 조절 진행할 거고 위로 달려버리면 그냥 우리 보유한 데다 수익 만들어내는 것으로 생각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JYP 엔터입니다. JYP 엔터 같은 경우 지난번에 우리가 조금밖에 수익을 못 내가지고 좀 죄송하고 이거 놓쳤었거든요. 자, 요번에는 성수기니까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요번에는 여기까지는 간다. 그래서 기본 목표가 85,000원까지는 그냥 드리블해서 갈 거고 하방 눌리는 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하방으로 눌리도 많이 눌리지 않는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평단 조절하면서 승부수를 낼게요. 왜냐하면 그 성수기 들어가는 종목까지 제가 글쎄요 이거 눈치 보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YG 엔터테인먼트는 도저히 못 사겠습니다. 왜? 너무 이게 치달았는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스펙을 생각을 해보면 언제든지 오버행 이슈는 존재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눌림 들어와 있는 거 공략하는 게 주식 투자자 하는 입장에서는 더 편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어떤 게 더 좋아라고 하면 당연히 YG 엔터가 지금 상황이나 또 하이브 같은 경우 더 좋겠죠. 뭐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주식을 투자할 때는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가 수익률이라든지 또 안정성 그리고 드리블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종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 JYP 쪽이 지금 오히려 지금 더 눌린, 그리고 덜 올라갈 수 있나? 아니죠. 수익률로 보면 비슷하거든요. 75,000원, 뭐 76,000원 이 구간에서 대략 보면 뭐 한 9만 원 정도까지 본다고 하면은요, 수익률 부분에서는 차이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엔터 쪽에서는 두 종목 가지고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계속해서 다른 엔터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만큼은 앞으로 3분기 실적만큼 무조건 좋다라는 것들은 기본 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루닛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닛 이야기 전에 성장주라든지 가치주 이런 개념들을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루닛 같은 경우는 성장주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장주 투자할 때 대체적으로 보면 신규 성장주 같은 경우는 적자 기업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든지 테마가 돌 때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계속 역배열 타고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라는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내가 투자하는 종목, 그럼 앞에 이야기 드렸던 오리온 같은 경우는 성장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길게 보는 시기화를 좀 필요한 거야. 투자 개념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엔터 같은 경우는 항상 뭡니까? 성수기가 존재하고 비수기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엔터 같은 경우도 한겨울에 투자를 하는 행위는 그닥 좋은 행위는 아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엔터 같은 경우 다시는 시기가 상당히 길어요. 왜냐면 성수기가 6, 7, 8, 9 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앞단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들인데, 뭐 가다가 중간에 올라탈 수도 있고, 뭐 그 구간만 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로닉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AI 기업, AI 컨텐츠 기업,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 지금 수익이 나지 않는 모멘텀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면 뭐 주가가 오르지 않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엔 AI 중에서도 어떤 쪽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AI 컨텐츠 이쪽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냥 그 부분 좀 생각해 주시고 또 신기술도 나오고 그러면 이 루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1월부터 한 1월 사이에 주가가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같은 경우도 이때 수익을 한 45% 이상 수익을 또 만들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언제쯤 사야 돼? 지금쯤 사야겠죠. 그래서 저점 구간 들어서면 여기 어딘가에서 우리가 또 매수를 또 잡아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8월 5일을 좀 제외하고 보겠습니다. 8월 5일은 31,000원 여기 찍은 데 자리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나왔으니까 급격하게 하라 그랬다 올라온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는 주가 위치는 어디로 봐야 되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신 것 같아요? 바로 여기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만 원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아래쪽으로는 뭐 한다? 여러분 여기서는 매수를 또 해주고 가능면 또 긍정적인 뉴스가 중간중간 나오면서 사실은 여기서 조금만 올라도 말입니다. 한 20% 정도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만 가도 20% 나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4만 원 이하에서는 여러분 분할 매수 해주는 쪽으로 하면서 모니터링 한다. 이런 표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무조건 8월 달부터 해서 11월 달, 12월 달 가는 사이에 한 번 정도가 분명히 뭐합니까? 테마가 돌게 되어져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과거보다는 영업 적자가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나타나는 거 항상 성장주들의 문제가 뭡니까? 돈이 필요하면 중간에 뭐 유증도 때려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는 주가가 높이 올라갔을 때 항상 발생되는 문제다. 낮게 떨어졌을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닉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또 투자하는 포인트 다른 종목이 제가 많이 이야기 드린 신테카 바이오 이렇게 좀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4만 원 이하에서 누닉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좀 더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스터디 해놓고 자, 룬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취지를 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 머니큐어뉴스는 친절하니까 사전에 설명 다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준비해 주시고 또 생각해 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도 드디어 광고가 들어왔어요. 인카금융서비스에서 절찬 및 판매 중인 확정형 저축 상품이라고 합니다. 6월부터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어 은행권의 예금 금리 인하 추세가 이어지면서 1년 만기 은행 예금에서도 연 1%대 금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저축으로 목돈 만들기. 원하는 분들은 관심 가져 볼만합니다. 핵심 내용은 확정금리 제공형으로 5년 납입 후 추가 5년 거치하면 10년째 비과세 적용되고 원금의 이자 30% 확정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월 100만원, 5년 납입 완료 후 5년을 기다려 10년이 되면 원금 6천만원에 대한 이자가 1,800만원으로 원리금 합계 7,800만원을 모으는 금융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상세 내용에 대한 문의는 010-4773-5917, 010-4773-5917로 연락해보세요. 상기 내용은 머니케어 뉴스와는 상관없는 유료 광고입니다.